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군. 수학은 있었나? 네, 이제 저희가 길을 개척할 차례예요. 그의 못다 이룬 염원을 가지고 왔으니 내 마지막 임무도 이제 끝이군. 한 가지만 덧붙이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말게. 투지가 있는 건 좋지만 미하일이 남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미래의 무명객에게 모든 걸 걸고 외롭게 잠들 필요도 없지 않았겠나? 하지만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 시간을 벌 기회가 있겠지. 참 힘이 나는 말이네요. 내 생각에 웰트만 협상에 나서는 걸로 부족할 것 같아. 상대가 고분고분한 것과 별개로 협상이라는 건 상대와 동등하게 대립할 기회를 만들어줄 뿐 우릴 유리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 페나코니는 상대의 홈그라운드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 가족의 봉쇄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느니 먼저 공격하는 편이 나을 거야. 우린 스텔라론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가족은 좋은 꿈을 안정시키는 열쇠인 스텔라론을 중요하게 생각해. 상대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그들은 급히 반격해올 거고 그 성급함은 곧 빈틈이 되겠지. 맞아요. 스텔라론으로 위협한다면 협상이든 전투든 저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조화의 축제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극장에 접근하냐는 거죠. 가족은 분명 철저하게 대비해뒀을 거고 돌격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위험해요. 뭐라? 왜 다들 조용해? 그럼 내가 대답할래. 난 답을 알거든. 왜 그 나부의 장군님처럼 얘기하는 거야? 소문에 따르면 조화의 축제가 열리기 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오디션이 열린대. 뭐였지? 솔글레드 축제 오디션이랬나? 뜨거운 모래의 순간에서 열릴 거야. 아무튼 우승자가 되면 축제의 슈퍼스타란 타이틀과 함께 로빈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대. 물론 그보다 중요한 건 일반 관객보다 먼저 극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축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데? 헤헤, 실은 내가 로빈 씨 팬클럽에서 특별 초대권을 몇 장 얻었거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눈에 띄어도 로빈 씨와 악수할 기회는 없을 것 같네. 아직도 오디션이 개최되고 있다니. 그건 원래 미하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꾸민 일이었지. 뭐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군. 마치 세븐스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갤러거 씨, 저희와 동행하실 건가요? 내게 그럴 시간은 없을 듯하군. 허구의 인물로서 난 내 마지막 임무를 다 했어. 헤나쿠니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는 이제 너희에게 달렸지.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열차에 들렀다 가세요. 알겠네. 너희 열차 아카이브에 몇 줄 더 보태도록 하지. 참, 반디 씨? 도와줘서 고마웠어. 강적이 눈앞에 있으니 스텔라론 헌터와 은하열차의 목적만 일치한다면 우리도 너와 협력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끝까지 페나코니 여정을 함께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이게 최고의 결말인 건 틀림없어요. 그게 개척 여정의 의미이기도 해. 그럼 어서 출발하자. 시사숙녀인 여러분, 뜨거운 모래 연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도전자의 연회이자 똘조는 여행객의 축제, 온 우주의 이목이 쏠리는 중심지죠. 야심과 꿈,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자기 페나코니 축제 슈퍼스타는 바로 당신이 딱이다. 와, 제법 그럴듯한데? 설레기 시작했어. 지금 매력의 참가자가 당당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제의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얘기인가?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행에서 슈퍼스타의 참가력이 느껴집니다. 네 분께서는 뭘 얻기 위해 이곳에 오셨죠? 마지막 참가 그룹인데 모든 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어요? 잠깐이면 돼요. 멀고 험준한 길일지라도 깃발이 가득 메운 하늘 아래 면류관을 거머쥐리. 겉과 장미, 미래
볼머리 라는 고집불통. 승패는 관계없지만 재미는 놓칠 수 없다. 사람이 점점 몰리고 있어.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얼른 들어가서 경쟁이나 하자. 자, 모두들 비켜보게. 저기 보시는 분이 바로 테나콘인 10대 부호이자 솔글레드 사고 측면 창시자이신 미스터 에이밍입니다. 내 소개를 하지. 난 솔글레드 공장의 공장장 에이딘 리다라네. 자네들도 은하 저녁의 관객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하지. 반갑습니다. 전 은하열차의 무명객 히메코예요. 이쪽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도 될까요? 숨길 수가 없지. 페나콘이 곳곳에 우리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 다들 은하열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쉽게 우릴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야! 사람들 앞에서 내 닉네임을 말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치 세븐스. 모험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반디라고 해요. 저도 모험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예요. 무명객 일행이었고, 그럼 마지막 대결이 아주 짜릿하겠어. 시간은 소중하니 어서 날 따라오게나. 정말 떠들썩한 곳이네요. 그렇고 말고 이 오디션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던 시대의 축소품이나 마찬가지네. 무명객들이 오니 페나코니가 처음 세워졌을 무렵 활기찼던 분위기가 떠오르는군. 그때 아직 애송이었던 난 시계공의 광고를 보고 열정 하나만 갖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생애 첫 재산을 일궜네. 그러던 어느 날 난 과로로 쓰러졌고 소사씨 음료를 마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그 달콤한 맛은 내 뇌리에 박혔고 지금의 소울글래드를 세울 수 있었다네. 꿈을 쫓는 시대는 참 신비로웠어. 난 여전히 그 시절과 시계공이 그리워. 이 뜨거운 모래 연회장도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지. 자네들이 끝까지 성공해 차세대 페나코니의 슈퍼스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네. 정식으로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하하하하, 역시 용감한 개척자답군. 마치 세븐스 씨는 할 말 없나?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클리어 속도 기록을 깰 슈퍼 짱짱 마치 세븐스의 대모험을 지켜봐 주세요. 미지를 개척하고 극한에 도전하는군. 역시 마치 세븐스 씨는 대단해. 반디 씨는 어떤가? 여행의 끝에서 모두 원하던 결말에 도달하시길 바랄게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군. 히메코 씨, 팀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 아,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말이로군. 이 앞에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고 전부 각각의 시대와 관련이 있지. 처음 두 스테이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며 선택지에 따라 각기 다른 도전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되네.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가진 인기 참가자지.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 다들 이해했겠지? 그럼 이제 소울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시작을 정식으로 선포하겠네. 조화의 축제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승점에 도달해야 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두 팀으로 움직이는 게 최선일 거야. 나랑 마치 세븐스는 반디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잘 모르니 네가 반디 씨와 한 팀이 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 난 이의 없어. 그렇게 해보자. 저도 괜찮아요.
그냥 어른 말 듣자. 착하지? 그럼 팀은 이렇게 나누자. 다들 서둘러. 솔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축제 첫 번째 스테이지 꿈 연기 배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는 연기파와 액션파 중 한 가지 도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연기파에 도전하면 3가지 각본에 따라 연기를 펼치고 현장의 심사위원을 감동시켜야 해요. 액션파에 도전하면 적 3팀을 처치하고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죠.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두 분께 해당 스테이지의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에는 총 3개의 무대가 있으며 각 무대에는 서로 다른 시놉시스가 주어집니다. 이 세 시나리오는 영화계의 거물 시계공의 손에서 탄생한 것으로 페나코니 개간시대에 관한 각종 일화가 담겨있죠. 여러분은 심사위원이 시놉시스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상상하며 적당한 대사와 연기를 해야 해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해당 스테이지의 최고 기록은 빨간 머리 참가자가 세웠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기를 펼친 덕분에 엄격한 심사위원마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평가하셨죠. 연기 같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끝내버리자. 그럼 좋은 결과. 눈에 띄는 스타성을 지닌 참가자군. 2인 팀으로 참가했으니 둘이서 연기할 수 있는 장면으로 준비해주지. 두 사람 준비됐나? 자, 그대들이 개척의 가마를 받고 처음 페나코니 꿈의 땅을 밟았다고 상상해봐.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그곳은 시계공이 말하던 낙원이 아니라 모래만 날리는 황야였지. 그대들은 구닥다리 고물차를 타고 꿈세계의 황야를 누비며 매서운 바람과 모래를 맞고 흉악한 기억의 영향림에 가로막혔어. 자, 어떤 대사로 페나코니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겠나?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대는 실망했지만 파트너는 오히려 들뜬 것 같아. 이제 아가씨는 뭐라고 할 거지? 잘됐다. 난 이렇게 짜릿한 삶이 좋거든. 제법이군. 설렘이 느껴져.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지. 그대들은 철도 수리 업무를 찾게 됐어. 하지만 밤낮 없는 노동으로 체력이 바닥나 사막 깊은 곳에 쓰러지고 말았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그대들의 입술을 적시고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지. 자, 어떤 대사로 그 순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겠나? 주제 바뀌었다고. 지금 표현해야 하는 건 실망이 아니라 기쁨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듣기에도 전혀 기쁨이 안 느껴지는걸. 하지만 그때 그대의 파트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눈을 감았지. 떨어지는 빗방울에 시야가 점차 흐려지자 그녀가 슬프게 말했어. 어쩌면 우린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 훌륭해. 그대들은 대사의 깊이가 남다르군. 하지만 대사가 연기의 전부는 아닌 법. 두 번째 무대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해. 그럼 이제 제스처 시험을 받아보도록.
이 시험이 오래 걸리진 않아야 할 텐데. 이곳에서 그대들은 뛰어난 제스처로 내가 얘기한 상황을 해석해내야 해. 지난번엔 큰 비가 사막에 쓰러진 너희들을 구했지. 그 비 덕분에 마음속 분노가 사그라든 넌 투지를 전부 잃은 동료를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녀를 웃길 수 있을까? 이건 정답이야. 네 동료는 모래 위에서 뒹구는 널 보며 평탄치 않던 이번 여정을 떠올렸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음속 희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 아가씨는 다시 일어나서 함께 출발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야. 그럼 계속할게. 그 큰 비 덕분에 사업 기회를 포착한 너희는 우산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사업이 막 풀리려는 순간 경쟁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해버린 거야.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들여온 물건을 미치고 팔았지.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 이때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너라면 어떤 선택을 내릴까? 훌륭해! 하지만 네 친구는 동의하지 않았어. 빚더미에 앉은 널 보며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낙담한 채로 페나코니를 떠나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너희 정말 훌륭한 연기력을 갖고 있구나.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어. 하지만 이 다음이 진정한 도전이야.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을 만나게 될 테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완벽한 연기뿐이라고. 최종 무대에 온 걸 환영해. 조금 전 너희가 겪었던 건 영화 꿈을 좇는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야. 두 동행자는 꿈에 부푼 채 아무것도 없는 페나코니에 도착했지. 그들은 성공을 갈망했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어. 결국 한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을 포기한 채 이곳을 떠났지. 수년 후 그들은 번화한 페나코니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 하지만 한동안 서로를 아는 척 할 수 없었지. 그 이유는 180도 달라진 페나코니에서 너희는 서로를 바라봤어. 마음속에선 재회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여 밀려왔지. 자, 이제 뛰어난 연기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표현해줘. 이건 너무 한도 끝도 없잖아. 그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 시계 트릭 말이야. 아직 내가 만족할 만한 연기를 보여주지 못했어. 컷! 자수성가한 부자가 그렇게 경멸에 찬 태도로 옛 동료를 대하다니, 나도 모르게 화가 치솟는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상상력이 과하게 풍부한 거 아닐까? 가히 원작을 뛰어넘는 연기였어. 이건 정말이지, 그야말로 연기 같지 않아. 시험을 통과하긴 했지만 스텔라론이 중요하니 서두르자. 자수성가한 부자가 그렇게 경멸, 너희는 최고점으로 통과야. 순조롭게 통과하신 걸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성공보단 즐거움이 중요한 법이죠. 시간을 확인해보니 그 빨간 머리 참가자보다 훨씬 빨리 통과하셨네요. 그 빨간 머리 참가자가 대체 누구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다음 시험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솔그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두 번째 스테이지 건파이어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건파이어를 선택해 한우 형제의 실현에 도전하거나 타임을 선택해 시계 소년의 실현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시계공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시계소년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시계소년이에요. 소문에 따르면 시계공은 어린 시절에 이미 시계소년의 구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당시 시계점 수습생이었던 시계공은 어느 날 밤 망가진 시계에 손발이 자라나는 꿈을 꿨대요. 그는 항법사처럼 시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 친구인 고전 캐릭터 시계소년은 한 세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시계공이라는 중요한 지위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럼 시계소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타임의 실현이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았으면 좋겠네. 난 폐기된 모델인 걸까? 저 조각상이 말하지 않았어? 난 폐기된 모델인 걸까? 그러니까 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실패한 시계라는 거지. 가지고 논다라. 그럼 난 실패한 시계이자 실패한 장난감이겠군. 너희도 다른 도전자처럼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지? 마음대로 해. 하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을 거야. 난 실패작일 뿐이니까. 봐, 내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다고. 내가 나설 때가 왔군. 시계소년? 내 눈에도 보여. 넌 무대 세트야? 좋은 꿈 마을에서 시계 소녀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어디 보자. 지금 바로 이 미스터리 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줄게, 째깍. 시계 소년 본인이 등판하다니 어째서 이유도 없이 나같이 실패한 시계를 찾아온 거지. 와, 우린 다 같은 시계잖아. 한 가족이라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네 고민이 뭔지 알려줄래? 난 어제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꿈세계 미스터리 시계는 시계 소년이 아니라 한창 때 시계 소년의 폐기된 모델이라는 걸 말이야. 날 내버려둬, 시계 소년. 어떻게 널 대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 난 실패작일 뿐인 거잖아. 아이고, 저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프네. 하지만 괜찮아. 시리를 떨쳐낼 수 있게 우리가 저 친구의 마음에서 빠진 부분을 되찾으면 돼. 극단원도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는구나. 걱정 마. 저 친구에게 부족한 부속품이 어딨는지 찾았으니까. 이쪽이야, 친구들. 햄스터볼 기사처럼 달리라고. 다 왔어. 부족한 부속품은 바로 맞은편에 있어. 그런데 이쪽으로 어떻게 가지? 여기에도 꿈 건축가들이 남긴 꿈의 눈이 있어. 시간이 없으니 필요하다면 그냥 쓰자.
종이새를 구해주자. 불길의 성지가 끝나지 않아.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물은 손님, 수면 아래는 무한의 신뢰.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어린 진정. 애군의 맹세. 제대로 서 있어.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이미 70%는 익어버린 기분이란데. 무사해서 다행이야. 근데 어쩌다 녀석의 꼬리에 들어간 거야? 녀석이 미스터리 CC의 부속품을 훔쳤기 때문이란데. 그걸 되찾으려다 실수로 오븐에 빠지고 말았지 뭐였지. 뜨거우니 조심히 가져갔지. 좋은 꿈 극단의 마음 조각을 손에 넣다니 정말 꿈 같다. 부속품을 전부 모았어. 미스터리 시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돌아가자. 우리 왔어. 이것만 있다면 네 마음속 응어리가 풀릴 거야, 잭각. 오, 이 갑작스러운 상쾌함이란. 효과가 있어, 잭각. 이제 이 친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길을 연결해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마음속이 혼돈 그 자체잖아. 내겐 진정한 네가 될 자격이 없어. 이만 포기해, 시계 소년. 싫어! 그럴 수는 없어! 넌 반드시 네 마음속 목표를 직시해야 해! 가자! 성공이야! 고마워, 시계 소년. 네가 아니었다면
평생 누군가와 소통하지 못했을 거야. 네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알게 됐어. 고맙긴. 좋은 꿈 마을의 수호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친구들, 너희에겐 아직 중요한 할 일이 남았지. 어서 가봐. 그 순간이 오면 날 포함한 모든 미스터리 시계가 너희를 응원할게. 전부 해결됐네. 승리가 코앞이니 어서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자. 축하합니다. 두 분께서는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실력을 증명해내셨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페나콘이 차기 축제의 슈퍼스타가 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슈퍼스타 칭호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썰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세 번째 스테이지 슈퍼스타 결정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럴 수가. 뭔가 엄청난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멈추시죠, 아름다운 아가씨들. 미의 영광이 있나니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의 따스한 얼굴은 이 격동의 순간 마치 봄바람처럼 뜨거운 모래와 같은 제 마음을 비추고 있군요. 당신은 미의 기사? 이미 다른 곳에서 제 비천한 칭호를 들으셨다니 정말 영광이군요. 축제가 곧 열린다는 소식에 유일무이호를 전속력으로 몰고 페나코니에 왔습니다. 하지만 미의 보살핌이 없는 은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곳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을 구하느라 한참을 지체해버렸죠. 다행히 피그미 토끼키가, 또돌이 고양이 격투가, 은하 닌자, 사구동 지능 기계 등 32명의 조난자는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고 전 그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과 함께 조화를 누릴 수 있게 이곳으로 인도했답니다. 세계를 말입니까? 정말 미와 걸맞은 의로운 행동이군요. 그렇다면 그렇게는 안 되겠군요. 오디션 규칙은 미처럼 신성불가침한 것이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대여. 미의 기사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으니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저 역시 물러설 수 없는 법이죠.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면 미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운명의 대결로 당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겠어요. 이곳에 도착한 후 부족한 말주변 탓에 은빛 갑옷을 걸친 채 화염처럼 타오르는 덩치 큰 수배자라고 오해받았지만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 또한 꿈의 땅에서 얻게 된 미의 경험이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저 미의 기사단 아젠티가 두 분에게 기사도 대결을 신청드립니다. 만약 제가 승리한다면 우승으로 향하는 길을 양보해 주시고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 우주 최강의 미모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두 분 미의 시련을 받아주시죠.
나는 예언. 불길의 성질 아름다운 시절은 끝인 작별할 시간이야. 기어든 변 수면 아래는 무한의 신비야. 연구할 만해. 끝나지 않아. 삶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진정.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전력을 다하세요. 조심. 주사위는 던져져서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어린. 놀라운 신념이군요. 하지만 우승은 이드릴라님의 몫입니다. 제대로 서 있어. 아예 다 죽여줄.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배팅 준비. 보잘것 진정. 없군요.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충성맹자. 조심. 전력을 다하세요. 어린. 무엇을 하고 싶어? 됐습니다. 여러분의 진의를 깨달았으니 패배를 인정하죠. 아름답군요. 정말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데릴라님의 미명을 지키기 위해 더 정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어서 가보시죠. 그대 그리고 아름다운 나가시여. 오디션 우승은 두 분의 몫입니다. 전 이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분을 바라보며 관중들과 함께 진심 어린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하죠.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나요. 미애 기사님. 이제 결승점으로 가자. 페나코니엔 인재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면 좋겠네. 어서 가보시죠. 우승은 두 분의 몫이니 그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아의 축제 슈퍼스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최 측을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행복하시길. 그분의 노력이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죠. 저도 준비해뒀답니다. 다만 그 보상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죠. 약속대로 전 여동생 그리고 웰트 씨와 함께 꿈의 주인을 만나 페나코니와 스텔라론의 진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의견 통일을 이뤘어요. 저와 참나무 가문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죠. 예상대로네요. 저희도 페나코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무명객의 의견에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한 방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축제의 별은 모질서와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는 꿈을 쫓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죠.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약자는 가차없이 도태되고 평등은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의 축소판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잔인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결국 여러분 같은 영웅만이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스텔라론이 부여한 특별한 신분이 없었다면 당신도 수많은 약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자 생존의 황무지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꿈 낙원 중 어떤 페나코니가 더 마음에 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괜히 말려들지 마. 썬데이 씨, 참나무 가문 사람들이 스텔라론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페나코니의 과거와 미래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스텔라론 문제는 페나코니 모두의 사활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열차팀도 동의할 의향이 있고요.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알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야 우리도 약속대로 이곳에 오지 못한 웰트와 로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있죠. 한법사 씨,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보죠. 저희가 처한 곤경과 선택, 각자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걸어야 할 유일한 길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조화의 축제가 이미 오래전 악당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뜻인가? 네,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시작되면 스텔라론의 힘이 노랫소리를 타고 페나콘이 곳곳으로 퍼지게 되고 그럼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뜻밖의 일이로군. 꿈 세계는 5대 가문이 함께 유지한 결과물이네. 누군가 멋대로 조화를 이용해 스텔라론의 힘을 퍼뜨리려 한다면 분명 지위가 높은 사람일 터. 혹시 의심가는 인물이 있는가? 미안하지만 정말 스텔라론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기가 막히는군. 무명객이 내게 화살을 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네. 불쾌했다면 은하 열차를 대표해 정중히 사과하죠.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꿈세계의 안정을 위한 것이니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죠.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스텔라론과 무관하다는 것만 증명되고 저희가 괜한 걱정을 한 거라면 제가 약속대로 무대에 올라 노래할게요. 썬데이, 로빈, 난 어릴 적부터 너희를 봐왔기에 그 천성이 어떤지 잘 알아. 지금의 너희는 그분의 가장 충실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도 이미 알고 있지.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네. 웰트 씨가 진심으로 부탁했으니 내가 직접 답을 줘야겠지. 필요하다면 참나무 가문 전체를 파견할 수도 있어. 썬데이, 그분께 빛을 내려달라 간청하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분을 대신해 내게 질문해 주겠나? 뜻대로 하겠습니다. 로빈, 이곳에서 증인이 되어 진실을 기록하고 내 결백을 전해 오명을 씻어낼 수 있게 해줄 텐가?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저자가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연철로 낙인을 찍어주소. 시작하게.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니. 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만 독실하며 다른 신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경고를 기억합니까? 그렇네. 당신은 당신의 신이 바라던 길을 배신하고 그분의 이름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은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A연자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율령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분께서 당신의 신념을 목도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잠시만 기다리시죠. 왜 그러시죠, 웰트 씨?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번영이 소위 말하는 율령에 의탁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말하는 신이 10회가 맞긴 한가요? 웰트 씨도 알다시피 가족은 형제처럼 돈독한 사이라네. 모든 이가 그분의 빛 아래 서로 단결하고 하나 되며 화합 앞에서 그 어떤 이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지. 신주 10회가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 이토록 복잡한 악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나? 완벽한 조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연중에 화합을 변질시킨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악장에서 은밀하게 생겨난 불협 화음인 거죠. 머나먼 과거 한 A연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은하의 율법을 만들고 그의 신도들은 천우의 합창단을 결성해 온 우주에 장엄하고도 엄숙한 성가를 전파했답니다. 훗날 그는 몰락했고 그 A연지가 걷던 길은 화합과 충돌에 후자에 흡수되어 동화되었죠. 우주에 울려 퍼지던 합창은 한동안 끊겼고 다시 합창이 시작되었을 땐 이미 조화의 성가가 된 후였습니다. A연지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인 없는 운명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만상을 포용하는 화합에도 과거의 차범이 생겨날 수 있는 법이죠. 웰트 씨, 지나치게 예리한 건 좋은 일이 아니네. 특히 기댈 곳 없이 혼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역시 그랬군요. 선데이, 우리의 위협을 위해 두 사람을 잠시 쉬도록 해주거라. 네?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바랐어.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네. 내가 노래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페나코니를 뒤덮은 그림자가 실은... 처음부터 우린 화합의 아이가 아니었어. 우리가 꿈꾸던 낙원도 10회의 손에서 탄생해선 안 되지. 모두의 행복은 오직 모든 사람 위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어. 율법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